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8주차 기출문제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엊그제 모의고사 보느라 힘들었죠? 2월 모의고사가 작년 시험 수준 또는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 시험보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자, 화이팅! 시작해 볼게요. 먼저 기출문제 175페이지의 핵심 내용 읽기 꼭 전체 요약이니까 이거 읽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176페이지에 개발구역 지정할 숫자를 모두 고른 것은 됐네요. 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 지정권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구를 제거해야 할까요? 니을. 자, 니을을 제거하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국가계획 하면 국장으로 나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으니까 답은 무조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령들 잘 터득하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보다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국가가 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더라.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더라. 3번 LH공사장 공공기관의 장이 이게 틀렸네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무엇과 밀접한 관련 있는 거 국가계. 정답 3번. 4번은 천재지변. 5번은 둘리상의 도도. 둘리상의 도도에 걸쳐 있으면 자, 협의하여 지관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자, 협의가 안 됐죠? 그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여기는 국가계획과 공공기관의 장까지는 잘 좋게 나왔네요. 20만이 아니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6번은 개발구역 면적입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도시의 개발구역 면적은요, 공업지역, 공장에서 곧 몇 마리, 3만 마리, 나머지는 1만. 도시에서 그러면 공업장은 3만,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1만. 1, 3, 1, 1 이렇게 되네요. 공장에서 곧 몇 마리? 3만 마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2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런데요. 일단 해제 문제라면 제일 먼저 다음날 찾습니다. 다음날 해제등으로 본다. 이때 자, 문장을 읽을 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무엇을 안 했는가를 찾으세요.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 안 했답니다. 두 번째는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나오고 개발계획이 두 번째, 실시계획이 세 번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몇 년? 2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더라 몇 년? 3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등으로 봅니다.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 더하기 3은 5년.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등으로 보더라. 자, 개발계획 해제는 다음 날 찾으시고요. 개발계획 수립 안 됐다 2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3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5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완료와 환호는 안 치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7번 문제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요. 시행자 변경사유입니다. 시행자 변경사유는 이렇게 암기해요. 1, 2번번. 그러니까 숫자가 1하고 2만 나오죠. 6개월 없어요. 답 3번. 숫자가 1하고 2만 나온다고. 너무 좀 어이없이 풀었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객관식은. 자, 2년 내 착수하지 않더라. 지정 취소. 이게 뭐냐면,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 변경하는 뻔한 사유. 자, 그 다음에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하기 어렵더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뻔한 사유. 인가 취소, 시행자 변경하는 뻔한 사유.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2년 미착수더라. 1, 2번. 6개월, 6개월은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해야 될 텐데요. 연장 6개월입니다.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연장 6개월. 정당할 때.
그래서 6개월로 나오는 게 답. 항상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1, 2번으로. 자, 이제 우리 185페이지 도시개발 조합 정리합니다. 먼저 도시개발 조합의 핵심 내용 꼭 읽어주시고. 자, 뭐 조합은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죠. 이 중에서 자, 11번 문제입니다. 190페이지 11번.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 그럼 총회 전속 권한은요? 총회만 행사하는 것은 정, 개, 조, 환지.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조합의 임원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가 조합의 임원이죠. 자, 조합의 합병 해산, 환지계획 작성이죠. 환지 예정지가 아니고 이렇게 정계조조 환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총회 행사하는 것은 있고요. 그러면 대의원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답 4번. 여기 하나 더 기억하실래요? 정답 주문이 남아있는 건데요. 실시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자, 실시계획 수립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총회 전속 권한이 아닙니다. 개발계획은 총회 전속 권한이나 실시계획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됐네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제거형 문제 그러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 기술을 또 배우는 거죠. 자, 기억번.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결격 사유. 조합원은 돼요. 근데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옳은 것은 기억번. 답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되네요. 그럼 답은 1번, 2번, 4번이 남았습니다. 자, 니은번. 공고 방법 변경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것으로서 신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니은번이 틀렸습니다. 니은번 제거하시고. 자, 디귿번 아는 문장이면 답이 딱 끝나겠네요. 조합장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해서 이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했던 거. 그러면 자,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그럼 남는 거 뭐예요? 우리 니을번은 풀지도 않았네요. 도시개발 조합은 의결권한 조합원수가 50일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됐어요. 대의원수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될 거예요. 맞는 문장이죠. 두 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식은. 정확하게 50%만 알고 있으면 객관식은 다 풀어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 193페이지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서 땅 뺏기 들어왔죠? 핵심 내용 읽어주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됐습니다. 1번. 수용 사용은요, 지정권자가 아니고요, 시행자가 수용 사용합니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 안 받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받죠. 조합은 수용 못하고요. 전부 한지 방식만 하고. 3번. 수용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 준용하죠. 4번. 세부 목록 고시가 있어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여 수용권이 발생됩니다. 수용권이 만들어진 것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어야 되고, 재결 신청은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4번 문제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인데요. 누가 발행해요? 문장에 주어가 나와 있네요. 지방공사, 공공입니다. 옳은 것은 지방공사니까 보증 안 세우겠죠. 발행 규모는 얼마 초과하면 되고요? 2분의 1. 답 2번이네. 3번. 채권 양도할 수 있죠? 사채만 양도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 포함돼야 되고요.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면. 일부죠? 전부 하면 틀린 문장이고. 근데 여기서 뭐 2분의 1 찾았으면 더 밑에를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오늘은 공부시키려고 밑에를 더 읽어주는 거고. 자, 11번 원형지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땅, 원래의 형태의 땅을 원형지 그럽니다. 자, 원형지 몇 자? 세 자. 3분의 1까지 공급합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학교 부지나 공장 부지는 싸게 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 입찰인데 그게 2 이상 유찰이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원형지는 원래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나 학교 부지나 공장 부지는 싸게 주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에 붙여요. 경쟁 입찰. 2 이상 유찰이면 수의계약. 정답 1번이네. 1번 끝. 2번, 당연히 조건 붙일 수 있죠.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요, 감정가격 플러스 기반설 공사비 플러스 원형지 개발자와 만나서 뭐 협의. 원형지 세자 조건 3개, 가격평가 조건 3개. 원형지는 먹튀 방지 조항 때문에 매각을 제한합니다. 일정 기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먹튀 안 하잖아요. 자, 5번에 원형지 개발자는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면, 자, 동의 없이 매각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매각, 미착수, 착수하는 공사를 안 하고 지연, 계약 내용 위반, 매각, 미착수, 지연 내용, 지연, 공사 내용 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매미, 지위인 그러죠?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서입니다. 매미가 어떻게 그래요? 매미가 매미 일본 매미고 우리나라는요 매미 지윙 하고 그러잖아요. 매각, 미착수, 지연 위반이죠. 이럴 때는 이런 위반 행위가 있으면 먼저 시정 요구를 합니다. 매미야 울지 마 그러고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해요. 2회 이상. 그리고 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울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돌멩이 던질 수 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답 몇 번? 1번이죠. 원형지는. 원형지는 조심할 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형지 세자 3분의 1까지 공급한다는 거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원형지의 최적지는 학교나 공장입니다. 자, 환지계획 파트입니다. 환지계획. 자, 핵심 내용 짧게 딱 봐야 될 것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 없으니까 그 몇 줄 안 되는 거 정리 꼭 해주시면 되겠고. 자,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 설명으로 틀린 거 됐네요. 환지 방식입니다. 1번. 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면 토지나 건물을 구분 건축물로 아파트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계획이 포함돼야 되는 거고. 2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자, 면적이 넓어요. 큰 땅이에요. 면적이 넓고 큰 땅이면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죠. 이게 틀렸네. 아니, 땅을 돌려주는데요. 너무 커요. 야, 너 안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규격화 시키다 보니까 좀 줄여서 줄 수는 있지만 너 안 줄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2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걸 감환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3번은 세모 몰라도 괜찮고요. 4번은 예정지 정할 때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요, 사용 수익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려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자,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일 이상 기간 주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 문제입니다. 32번에 환지 처분입니다. 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는데요. 환지 처분에서는 법적 효과. 자, 환지 처분 공고일을 기준해서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있고 소유권이 소멸되는 시점이 있는데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취득은 다음 날 이렇게 됐죠. 채비지은 매수인은요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틀린 것 찾으랍니다.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는 관보 공부에 이를 공고하면 되는 거고, 뭐 문장 매끄럽죠? 자, 이때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취득한다 됐네요. 자, 취득은 언제? 다음 날. 취득은 다음 날이에요. 취득은 무슨 날? 다음 날. 입주한 자면 구분 건축물을 건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을 다음 날 취득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4번. 채비지로 정하지 않는, 자,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보정. 채비지는 시행자죠. 시체 보정. 자,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 또 문제, 아주 지저분한 문제 나왔네요. 5번. 답은 5번이죠? 1번도 4번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뭐 나왔어요? 소멸한다. 지역권이 소멸한답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언제? 끝나는 때.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이렇게 장난을 쳤네요. 이렇게 두 번이나 장난친 거 아셔야 돼요. 자, 끝나는 때 소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 가지고 개발하고 나중에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상환해 주면 되는 겁니다. 도시 거꾸로 읽어요. 예, 시도죠.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 1번 옳은 거 찾는가요? 차고 매입입니다. 초과 매입, 차고 매입.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차고로 매입했으니까. 답 몇 번? 1번. 시도의사가 채권 발행 총액은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고요. 상환기한은 5년에서 10년이고요. 공법의 소멸시효 원금, 소오멸시효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이자는 2년. 이렇게. 소오멸시효 5년. 이렇게. 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필증은요,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왜 5년일까요? 소멸시효 5년이니까. 5년 되면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소오멸시효 5년이니까. 하여 차고 매입이나 초과 매입이면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나의 기책 사유 없이 계약이 취소되면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비법은 이 용어 정의에서 못 맞추면 맞출 게 없어요. 핵심 내용 꼭 읽어주셔야 되고, 자, 용어 정의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되어 있네요.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였으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은요, 내 집이려니 하고 읽어서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노후 불량이에요. 내 집이 훼손, 멸시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죠.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 달동네에서 하는 거죠. 얘는 뭐예요? 공양이네. 양호한 공유대. 공양? 재건축이네. 답 몇 번? 2번 끝.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맞죠? 정비구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기반시설이다. 정비기반시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기반시설이요? 재개발 사업에 정비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 토지 등 소유자 되죠?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도 토지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합니다. 예. 정답 몇 번? 2번. 공양 재건축입니다. 자,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오네요. 자, 기반설이 아닌 거. 녹지, 공공공지 이런 거 공간시설이죠. 자, 공용 주차장, 소방용수시설 전부 다 정비 기반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요, 공동이용시설.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암기했던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 게 여기 정비기본계획 내용이죠. 정비기본계획, 개발행위 허용사항, 정비후의 해제, 요 3개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 잘 정리하시고. 자, 정비기본계획입니다. 1번, 틀린 거 쳤네요. 도지사가, 야, 대도시 아니시 너 수리하지 마. 그러면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재검토 몇 년이죠? 5년.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지저분했던 문제인데요.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조사, 시장 5명이 수립한다 해서 우리가 5장이 수립한다 그래요. 군수 있다 없다? 군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5명이 수립한다, 5장이 수립한다 됐어요. 그럼 재검토 누가 해야 될까요? 5장이 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은 보통 이제 여기서 낚이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보고. 근데 문장의 주어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누가 재검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조사, 시장군수. 3번은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4 이상 공납입니다. 요건 항상 조심할게요. 좀 더 뒤에서 정비계획을 배워요. 이때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납입니다. 세입자 포함해서 요 차이점. 정비기본계획은 14일, 정비계획은 30일.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설치에 포함되고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에, 자, 건폐율에 관한 밀도계획이 들어가요. 건폐율, 용적률 등 건물의 밀도계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 계획계획을 단축이면 경미죠? 승인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니까 정답 2번. 4번 같은 경우는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못 읽었으면요. 이 문제 답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괜히 가서 그냥 5번 찍고 막 이러는 문제예요. 이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수립하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를 받습니다. 시장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틀려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허가사항입니다. 건물의 건축, 가설 건축의 건축도 허가를 받고,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 심도 허가 받고요. 공유수면 매립,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요.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답 5번. 자, 문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의무사항이죠.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문장 속에 추진위원회가 보이면 2년, 추진위원회라는 단어가 안 보이면 한자 들었으니까 3년 내 뭘 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한다. 자, 토지 등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5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년, 3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자, 추진위원회 안 보이죠? 그럼 몇 년?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더라. 3년. 맞는 문장. 2번. 추진위원회 보이더라. 2년 내 승인치 않더라.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3번.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4번. 추진이 안 보이니까 3년. 5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니까 몇 년? 5년. 잠깐만요. 이 문제 아주 감각적으로 푸는 거 가르칠까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요, 2년, 3년, 5년밖에 안 나와요. 2년, 3년, 5년. 4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진해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둘이 더하니까 5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면. 4년의 수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요령이죠, 요령. 자, 그 다음에 테마 35번. 자, 여기 도시및 주거용 정비법에서 또 한 문제 맞춰야 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업시행 방법. 아니, 환자 수용해서 짬뽕 먹으면서 관리하는 거,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은 환관 4시가 하고, 재건축은요, 딱 관리처분계. 그때 오피스텔 오 재건축. 오 필승 코리아가 아니고, 이렇게. 자, 옳은 거 찾으랍니다. 사업시행 방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도 되고요. 스스로 보존 정비하는 것도 되고요. 수용 방식도 되고, 혼용 방식도 가능하고, 관리 처분 방식도 가능합니다. 옳은 것은 기억번 맞는 문장. 그러면 이제 2번, 4번은 아웃. 니은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뭐야 이거? 오 재건축이었잖아. 틀렸잖아요. 달동네에 오피스를 만들어서 분양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답은 이제 1번이면 3번이면 재개발 관리 처분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예. 또 되고 뭣도 되죠? 환지 방식도 가능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억번과 디귿번 정답 몇 번이 된다? 자, 3번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여기서는 요 오피스텔 찾아내야 돼요. 달동네는 오피스텔 분양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테마 36번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여기 좀 양이 많으니까요. 여기 정비조합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 정관 변경할 때 3분 이상 동의받는 거, 그 다음에 총회 20% 이상 직접 출석하는 거, 요 3가지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합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입니다. 재개발 사업 기억나세요?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그랬죠?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항상 소유자는 4분의 3으로 출발합니다. 정답 1번이죠? 네. 가로놓기 나오는 문제니까 문제 출제 유형이에요.
많은 문제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14번은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 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자격에 관한 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고요. 정비구의 이치 면적, 떼돈이 움직이니까 3분의 4 동의. 자, 비용 회계, 돈, 비용 회계, 사업비, 돈. 시공자, 설계자 선정, 뒷돈. 우리 제일 못 쓰는 거 계약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격, 돈, 떼돈, 뒷돈, 계약서. 청산금의 징수 지급 방법 및 절차. 자, 이건 3분의 4 동의가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이제 과반수 동의면 되겠죠? 예, 정답은 4번. 22번 문제입니다.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네요. 조합 임원 1번.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 6개월 이상 조합위원회 선임되지 아니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선임이 안 되면요, 시장 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제. 2번. 결격사유다면 당연 퇴임이죠. 퇴임 전에 관행은 효력 일치? 효력 일치? 이거 효력 잃어버리면 어떡해. 소급돼 버리면 안 되니까. 답 2번이네요. 3번.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 군수 등이 전문적인 조합 관리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조합 관리인이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겠죠.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하겠죠. 조합장은 대위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대위는 의장이니까.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이니까 이사나 감사는 대위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위원회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 자,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죠. 조합장 선임은 총회가 원하니까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문제는 쉬웠죠? 자, 테마 37번.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서는 우리 건축계획 하는 거죠? 자, 다음 중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고 됐네요. 1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정비사업비 20% 예치하죠? 정비사업비 20% 예치? 예, 1번이 틀렸네요. 2번, 가로등 설치, 폐쇄로 드럼 설치 등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돼야 돼요. 재개발구역 재건축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 설치됐으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교육감, 교육장 몇 명? 2명, 몇 메타? 200m. 재개발 사업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재개발은 공교롭게 다 1, 2, 3, 4예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자, 면적 10%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시장 군수 등에 맡아라 신고. 경미항으로 봤어요. 면적 10% 범위는 경미항으로 봐서 신고하고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개발자는 정비사업비의 20%를 예치해야 돼요. 이건 재개발 사업만 그렇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입니다. 다음 중 관리처분 기준, 분양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랍니다. 똑같은 정답이 두 번 연달아 나왔던 문제인데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의 한 주택. 자, 주택을 공유하면 몇 개 주죠? 하나 주죠. 여러분, 공유자만큼 줘버리면요,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분양권 막 수백 개, 수천 개 돼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양이죠. 그래서 토지나 주택을 공유하면 몇 개 줘라? 하나. 틀린 거 1번.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정비 지정 후 분할된 토지층 앉아 지정 후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분양 설계는요, 분만 1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만 1. 근로자 수소. 여러분, 기숙사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 봐서 기숙사로 투기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수만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여기요.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할 수 있죠. 옛날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토지 소유자에 공급할 때 분양 계획도 있다라는 거. 하여 정답 공유면 하나. 자, 이제 농지법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농지법은 여기 골라주는 문제 정도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8페이지에 농지 소유의 핵심 내용에서는 농업인, 농지 소유 상한, 농지증, 요 세 개 하면 한 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아, 하나 더. 위탁경영. 위탁경영. 거기까지.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꿀벌 10군 이상 사용하면 농업인입니다. 가금류 몇 마리? 1000마리. 그러니까 치맥 1000cc. 치킨 1000마리 1000cc. 먹었으면 이제 속쓰리잖아.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에 꿀물 먹어야지. 10잔. 이렇게 됐어요. 가금, 천수. 가금은 꽁이나 오리나 닭이죠. 1년 중 120 이상 축사람에 종사해야 농업인입니다. 판매액이 120만 이상은 돼야 판매농. 여러분 비닐하우스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요? 얼마나 330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답 1번. 아, 농지 소유 상한이요. 좀 오랫동안 기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은 농지 소유 상한 문제인데요. 상속으로 농지를 치던 자가, 자, 농업 경영하지 않더라. 농사를 안 지어요. 얼마까지? 만. 이농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농은. 기농은 시골로 가는 거. 이농은요. 아, 고시티지. 뭘 고민해. 도시로 가는 게 이농이지. 고시티. 그냥 가? 팔고 가. 그래, 팔고 시티. 얼마에 팔아? 10,000원. 어이없다 그러지 말고, 응? 제가 한 명은 하잖아. 팔고 시티. 이렇게 얼떨결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은 고가의 농작물일 때 월급 주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월급을 받는 거예요. 보수받고 농사 짓는 게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은요, 숫자가 다 3자예요, 3자. 3자가 치네요. 산후조리만 기간이 넉넉히 6개월이에요. 3개월, 30일, 3분의 1, 다 3일. 자, 선거로 공직치마에 자격할 수 없으면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 위탁경영합니다. 청산이면 위탁경영합니다. 자,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하라니까. 농작업에 전부를 위탁을 한대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거예요. 일부. 위탁경영. 정답 5번. 자, 테마 40번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의사가 지정하죠. 대상지역은요, 녹, 관, 농, 자.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이렇게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방금 어디 제외?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답 1번.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주차까지 그날 배웠던 문제 중에서 지금 뭐 골라준 게 전체 기출문제집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학생은 또 이게 문제 전문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중요한 문제들만 몇 개 골라서 풀어준 겁니다. 자, 요 나머지 문제들은 자, 이 교재 이게 이제 기출문제집이잖아요. 여러분 기출문제집이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면 285페이지예요.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이에요. 그냥 예상 문제집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15년 이상치 15년 이상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3월달부터 기출 특강으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좀 낙서해 놨으면 3월달부터 수업받기 편할 거예요. 미리 교재 준비하시고 3월부터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보충 해설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